2025년 대한민국 노인복지 정책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 받은 혜택, 이제는 알고 정확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됩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비율이 축소되며 5년 내에는 부부도 개인과 동일하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바뀝니다.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병과 돌봄 역시 국가가 책임집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에서 50% 이상 지원되며 방문간호와 방문의료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전담주치의 제도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도 모든 시민에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며 하루 약 48,000원,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어 1인 기준 월 4만원, 4인 기준 월 1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실패하지 않는 5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복지로 앱에서 먼저 자격 확인. 탈락 문구가 나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심사 기준과 다릅니다. 둘째, 소득 확인 서류를 우선 준비.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받기 전 먼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통장 사부는 3개월이 아닌 6개월치로 준비. 단기 입금은 일시소득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부동산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야나 농지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신청 25일 후에는 반드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가 있다면 바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제 의료비 지원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2개 외에 저소득층은 9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다초점 렌즈도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은 연 2회 MRI 또는 CT 검사가 무료입니다. 보건소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처방약은 약국에 할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값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통해 하루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전기료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지역별 교통카드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통신비는 월 3만 원까지 지원되며 3개월마다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기료는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가스료, 상하수도료는 기본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쓰레기 봉투는 월 30리터 기준 20장이 무료로 제공되며 3개월치까지 한 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많은 오해가 있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매달 생활비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3억 원이고 2억 원을 수령했다면 남은 1억 원은 상속인에게 전달됩니다. 집값이 오른 경우 이익은 상속인에게 더 돌아갑니다. 재평가도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경우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탁제도를 활용하면 민간보다 10% 이상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합법적인 연금 감액 방지 전략도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사업자 등록 후 기름값,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절별 소득은 평균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의 경우 월 27만 원까지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연간 소득 기준으로 월 평균 계산이 적용됩니다. 문화생활 혜택도 풍부합니다. 65세 이상은 주중 오전 영화 관람이 무료이며 도서관의 택배 대출과 전자책, 오디오북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립시설은 무료, 사립은 50% 이상 할인됩니다. 공연은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에서 할인이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고 문화바우처로 연간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는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복지로 앱 탈락 결과를 그대로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득 서류 없이 신청서부터 요구하면 심사에 불리합니다. 통장 사부는 반드시 6개월치를 제출해야 하고 한 번 탈락했더라도 이의 신청을 통해 얼마든지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는 실제 거주 기준으로 단독 가구 인정이 가능하니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복지 정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와 간병비 지원도 강화됩니다. 교통비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노인 전용 임대주택과 주택 수리 지원도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신청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1주차에는 복지로 앱을 확인하고 주민센터 상담을 예약하세요. 2주차에는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주차에는 신청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시작합니다. 4주차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세요. 매월 새로운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추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권리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과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혜택이라도 놓치지 말고 모두 챙기세요.
정보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이의 신청 시에는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구성입니다.